시청자분들이 박 전무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그 부동산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싸졌을 때 사야 되고 비싸졌을 때 지금 너무 과도한데 하면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참고. 부동산이 매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IMF 직후에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2012년 13년도에도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간 면제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벌써부터 지금 이제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고 거래가 급감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이런 돈이 풀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원자재 가격, 유가까지 다시 110불로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11년 하반기, 12년 지나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4%에서 2.5까지 확 빠지고 이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져요. 예, 안 좋아졌는데 그때 상황에서 2012년, 13년, 14년까지 경기도권 뭐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사면 그런 조치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페드가 돈을 풀고 머니터리 인플레이션 왔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그동안에는 공급을 늘리지 않는 정책이었다가 이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중과세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유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8년이죠. 그게 도래하는 게 이제 2023년, 2024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24년도에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150만 호가 쏟아진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종부세, 재산세가 유지가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제 수급이 약간 깨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2020년도에 8월달, 7월달에 내년도에 3,000포인트 가니까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매부리 TV에서 저를 불렀던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영상이 굉장히 대박이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주식은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생애 첫 집을 사는 분 아니면 부동산은 사지 마시라고 하고 그냥 부동산하고 비슷한 고배당주로 이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부동산이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봤고요. 또 하나가 그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모든 이 자산 가격에 이제 수요 공급하고 또 하나 셀러스 마켓이냐 매도자 우위의 마켓이냐 매수자 우위의 마켓이냐 그게 바이어스 마켓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계속 이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집을 살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었던 거죠. 적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 이제 세금 중과세 정책을 쓰면 그 세금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가시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만큼 전가가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집을 안 사셨던 분들도 뭐야 계속 집값이 올라가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금이 늘어난 것만큼 재산세, 종부세 늘어난 것만큼 그만큼 매수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좀 기다려볼까? 예, 공급 정책이 나오면 그리고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이제 쏟아진다고 하면 2023년, 2024년까지 저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하드랜딩 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하드랜딩을 하면 또 12년 만에 또 비슷한 조치가 네. 나오면서 예,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그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줍니다.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그 부의 효과의 가장 큰 부분이 집값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이제 툭툭툭툭 빠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좋게 바뀌면 예, 그때 뭐 사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잘 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보다 더 떨어진 게 또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상화폐를 사야겠다는 분도 좀 많이 있는데요. 부자들이 사는 이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최근에 규정을 좀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네.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기업은 어쨌든 배당을 주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우리가 생산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그 부가가치 때문에 value added라는 말이잖아요. value가 added, 더해지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된 제품을 개발해서 적자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밸류를.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DeFi라든 기존에 있었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거기에 밸류가 있긴 있구나. 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투자를 안 하냐면 변동성을 보니까 저는 항상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 분석, 밸류에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제가 아는 변동성은 2017년까지 급등을 했다가 2018년 19년도에 그때도 이제 금리 공포 그리고 실제로 페드가 QT를 했었죠. 그렇죠?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쓰니까 가상화폐가 19,000불 넘었던 그 가격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 붙어서 2,800만 원 했거든요. 2,800만 원을 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불과 1개월 반 만에 400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400만 원이 깨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에는 거의 7천만 원을 가더라고요. 7천만 원을 갔다가 이번에 다시 2만 불이 깨졌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저는 부자 마인드라는 말씀을 저희 직원들한테 자꾸 강조를 하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80%, 70에서 80% 확 떨어졌다가 또 위로도 700, 800% 올랐다가 이런 롤러코스트 형태의 자산은 좋아지는 않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번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이 이 반도체랑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때 반도체 시장의 꼭지와 비트코인 가격의 꼭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빠지고 반도체 주가 빠지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변동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거의 막바지인데요. 지금 이제 채슬리 투자자문 운영하신 지가 한 달, 두 달 되셨다고. 네. 대표이사 입장에서 조금 뭐 어떤 걸 많이 고민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남의 돈을 운용하는 투자 자문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뭐 그전에도 투자자문사에서 CIO 역할을 최고 책임자, 투자 책임자 역할을 했지만 항상 고민은 제가 최소한의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은 내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고객의 돈이 허투루 이렇게 투자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표가 은행의 금리 플러스 저는 부동산 시장하고도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저희 주식 바닥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주식만 하는 분들이 부동산을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큰 시중의 자금의 부자들은 일단은 부동산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으려면 주식으로 최소한 연 15%는 나야 저는 그래? 연 15%면 3억이 연 15%씩 5년을 투자하면 6억이 되고요. 그 6억이 또 5년이 지나면 12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3억이 12억이 정도 된다라고 해야 부동산 대신 주식을 하신다는 거죠. 왜? 최근처럼 주식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비용까지 줘야죠. 그 스트레스 비용도 안 주면서 주식에서 한 5% 수익 난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작년에 왜 자금을 안 받았냐면 15%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작년 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자금을 안 받았을 때가 3,150이었거든요. 10% 수익 내기도 팍팍하더라는 거죠. 근데 주식의 변동성 때문에 언제든지 마이너스 10, 15%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안 받았던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때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최근에 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때가 왔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최소 가입 금액 같은 거 있습니까? 최소 계약금은 원래는 3억인데 그동안에 그 3억을 현금을 안 가지고 계시고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3억이 지금은 뭐 2억 5천, 2억 1천 이렇게 되셔서 지금은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3억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2억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살려고 하면 강세장에서는 싸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강세장에서 투자를 하면 돈을 못 법니다. 못 버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식시장은 2년마다 박앤세일을 해주더라는 거죠. 2년마다. 2018년도에 아까 10월, 11월, 12월에 S&P 500 20%, 코스피가 마이너스 24% 났었고요. 지금도 똑같죠. 이렇게 2년마다 박앤세일을 해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작년 상반기 3,100 이상에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다 주식으로 결국 다 돈 버는데 비싸고 싸고 그런 걸 뭘 따져 그냥 주식은 장기적으로 하면 돼 라고 했다가 지금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생과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겁이 나지 않는 게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PBR 0.9 이하에서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쌀 때 들어가잖아요. 0.9에서 1.1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0.9에서 1.1을 가면 그것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20%가 그러네요. 넘어요. 그죠?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걸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때문에 주가가 싸진 거거든요. 그 싸졌을 때 살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주가를 싸게 만든 세상의 걱정거리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되게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년에 내가 여전히 증권 계좌를 쓰고 있나? 내년에도 내가 여전히 네이버를 쓰고 있나? 내년에도 내가 아마존을 이용하고 내년에도 내가 애플 아이폰을 사고 내년에도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면 그 기업은 명품 기업인 거고요. 그 명품 기업을 다행스럽게도 2년마다 이렇게 박앤세일을 할 때 세상의 걱정거리를 무시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못 모셨는데
오늘 이제 다시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다시 또 자주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우리 또 이미 하반기 됐지만 하반기 어떤 시점에 또 중요한 어떤 경제적 이벤트가 있을 때 또 한번 모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